자, 우리 109회 세무회계 2급 세법 2부 풀이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원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원래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2차 납세의무자, 또 납세 보증인 되고요.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조금 디테일한 내용인데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 2번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번 재해를 입은 경우 기한 연장을 청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우리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기한의 연장을 받으는 자, 즉 신청하는 자는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4번 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등을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직권으로도 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서류 송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서류 송달도 우리 세무 2급에서 매회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 송달 방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치 송달, 공시 송달 있고요. 2번 전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3번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와 관련되는 서류 송달은 우리 등기 우편을 합니다. 등기 우편. 정답 3번입니다. 4번 전자 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전자 송달 적용합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1번 사업자 등록을 한 명의자와 별도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죠. 2번 명부상 주주가 임의로 등장할 것뿐, 즉 명의사무의 주주일 뿐 실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 주주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명의상 주주가 임의로 등장한 것뿐 주주로서 권리 행사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 주주가 아니니까. 3번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지라도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실질에 따라 국세를 부과합니다. 4번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다. 자, 명의신탁자가 있고요. 원래 주인입니다. 원주인이고요. 명의수탁자는 명의만 이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유는 명의신탁자입니다. 실질 소유자가 A가 B 명의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 신고 의무는 실질 소유자인 A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입니다. 5번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닌 것. 2번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정지, 그 기간 동안은 정지. 연부연납 기간 정지.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정지고요. 1번에 교부 청구 중이니까 교부 청구하게 되면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시 새로 기산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교부 청구는 중단 사유입니다. 6번 납세 의무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1번 우리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맞는 편이고요. 2번 피상속인이 부담할 2차 납세 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납세 의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우리 2차 납세 의무도 포함시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피상속인의 한 처분은 상속을 인하여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맞는 편이고요. 4번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 등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해야 됩니다. 즉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차 납세 의무도 상속승계 범위에 포함됩니다. 7번 청산인 등의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 1번 청산인 등의 2차 납세 의무는 해산한 법인의 확정된 국세뿐만 아니라 부과될 국세도 포함합니다. 맞는 편이죠. 2번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부족액 전액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닙니다. 청산인은 실제 본인이 분배받거나 인도한 자산의 가액 한도로 2차 납세를 묻힙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경우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 의무를 지고요. 4번 2차 납세 의무의 한도라는 재산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맞는 편입니다. 8번 국세 환급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 1번 국세 환급금을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는 우리 직권을 할 수 없고 납세 의무자 동의가 돼야 됩니다. 체납인 경우 체납한 국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충당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자진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2번 상속세를 물납한 후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세금을 상속세를 물납을 했는데 혹시 세금이 과다하여 국가에서 감액 결정한다면 환급도 물납재산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3번 우리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요. 4번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심사청구 시 각하 결정의 사유.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여 즉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1번 심판 청구를 하고 동시에 심사 청구 제기하는 경우. 두 개 동시에 할 수 없죠. 처음부터 우리 국세 심판관들이 심사관들이 심사할 사유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 미달. 3번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해본 게 없기 때문에 청구 자체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하. 4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 즉 자격이 없는 자가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각하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적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심사는 해야 됩니다.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요. 정답 2번입니다. 10번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 1번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맞는 편이고요. 2번 수시부가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수시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고요. 3번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 처분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2번, 3번은 적부심사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자, 우리 원칙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는 거죠. 자, 1번.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 가능하고요. 2번. 거래 상대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가능합니다. 3번.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재조사 가능합니다. 단순 탈세 제보인 경우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 재조사 불가합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소득세의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자주 시험에 나온 내용이죠. 소득세, 과세 기간, 법인세,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각각 세 가지 세목이 돼서 이 과세 기간이 전부 다 틀립니다. 자,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요.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입니다. 4번,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가 되는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폐업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을 예를 들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2배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사업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출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했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하게 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틀립니다. 13번. 이자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이자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 직장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입니다. 3번. 우리 공익신탁이익은 비과세 이자소득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고요. 우리 사업소득을 구성합니다. 14번.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는 것. 1번.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필요경비. 3번. 사업 관련된 재산세, 필요경비, 종업원의 급여, 필요경비. 다만 사업 관련된 소득세는 우리 필요경비 불산입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선급비용도 자산이죠. 자산. 15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서화를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기타 소득 비과세. 2번. 내가 보유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즉 임대인데 소득세법 사업소득 비과세. 4번. 복무증입행위 받는 급여 비과세. 정답은 4번입니다. 국외 주택은 금액 관계없이 월세 받게 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6번.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 우리 의제 필요경비 할 수 있고요. 가장 높은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것. 1번. 광업권, 오업권 등의 권리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자, 1번 60%. 3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60%. 4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인하고 받는 대가 60%. 정답은 2번이죠.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80%입니다. 17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공동사업장을 1거주하라 보아 총수입, 총비용, 그 다음 장부기시장,
비처 의무를 적용합니다. 2번 혹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이것도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그 구성원에게 공동사업 경영자에게 n분의 1 나눠야 됩니다. 3번 혹시 우리 공동사업장은 손익 분배 비율로 나중에 사업소득 금액을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혹시 공동사업 합산과세, 즉 탈세 가능성이 있거나 손익 분배 비율로 허위라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가 아니라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높은 자의 소득으로 보아 계산을 합니다. 합산과세, 정답 3번입니다. 4번 공동사업자 관련된 각종 가산세도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됩니다. 자, 18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결손금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근년기 입의 순으로 공제하고요. 2번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래 추계신고하면 안 되는데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3번 상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은 우리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오직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상계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우리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혹시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즉 2천만 원 초과되면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결손금의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하고요. 2천만 원 이하는 어차피 14%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천이라면 2천 초과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19번 우리 추가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원. 2번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3번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는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한부모 소득공제.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는 50만 원.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1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우리 기부금 필요경비, 우리 법인세법할 때처럼 그 필요경비 한도 계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2번 자,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능하니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번 우리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부기할 때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할 때입니다. 4번 자, 우리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우리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1번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녀로서 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2번 7세 이상이 아니고요. 8세 이상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녀수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지고요. 그리고 출산, 입양에 따른 또 자녀세액공제 내용도 있습니다. 2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소득의 구분이 옳은 것. 1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분배금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우리 분배 형식이면 배당소득입니다. 2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이고요. 3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하면 사업소득.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게 되면 우리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3번
소득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에 대해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중간연합 의무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3번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페널티니까. 정답 3번이고요. 4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고 납부 기한이 한 달 연장이 됩니다. 6월 30일까지. 24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잘못된 것. 1번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우리 공적연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요. 일용 근로자 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봉사로 제한 부분은 3%입니다. 3%. 25번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 1번 유족연금은 비과세,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도 무조건 분리과세, 근로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우리 주관식은 생략하고요. 25번까지 해서 우리 109의 세무의 계급 기출문제 모두 풀이 마치겠습니다.